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원전 경험 제로인 나라를 선택한다고. 2009년 12월 UAE의 400억 달러 원전 계약 발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동의 무모한 도박이라 비난했고 로이터는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60년 경험의 프랑스도 100기 실적의 미국도 아닌 수출 경험 전무한 한국.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2020년 8월 중동 최초의 원전이 가동됐습니다. 약속된 공기를 지켰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IAEA가 품질을 인증했습니다. 2024년 지금 사우디와 요르단 등 5개국이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UAE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섭씨 50도. 바라카 사막과 12년간의 약속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뢰가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드 알 마즈루이입니다. UAE 연방 원자력청 부청장으로 일하고 있죠. 2009년 12월 27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날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부다비 대통령궁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프랑스 아레바 팀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한국 컨소시엄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사기 건설 프로젝트, UAE 역사상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프랑스는 60년 원전 운영 경험을 내세웠어요. 미국은 전 세계 100기 이상의 원전 기술을 강조했죠. 반면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택은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제안은 500억 달러의 공기 15년, 미국은 450억 달러의 13년이었어요. 한국은 400억 달러의 10년 이내 완공을 약속했죠. 100억 달러 차이는 UAE에게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원전 건설 기록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파헤쳤죠. 한국은 1978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 20기의 원전을 건설했는데 단 한 번도 공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예정보다 9년 지연됐고 미국 보글 원전은 예산이 2배로 증가했어요. 12월 27일 오후 3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왕세자께서 최종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선정.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프랑스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미국 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CNN 인터내셔널을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UAE가 원전 건설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국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죠. 중동의 무모한 실험이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안했어요.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없었고 중동 사막 환경에서 건설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죠. 2010년 1월 저는 UAE 기술팀 15명과 함께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실제 기술 수준을 확인해야 했죠. 첫 방문지는 부산 고리원전이었어요. 공항에서 원전까지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1970년대만 해도 중동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고리원전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한전 엔지니어 30명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중앙 제어실로 향했죠. 제어실 벽면에는 4개 원자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냉각수 유량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한전 이재훈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2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죠. 비결이 뭡니까?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매뉴얼 준수와 정기 점검입니다. 오후에는 경주에 있는 한수원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원전 운영의 핵심을 봤어요. 시뮬레이터 훈련 시설이었죠. 실제 제어실과 똑같이 만든 공간에서 운전원들이 각종 사고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센터 박철수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운전원들은 1년에 200시간 이상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습니다. 냉각수 상실, 증기 발생기 파열, 전원 상실, 모든 상황에 대비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다음 날 창원 두산중공업 공장을 방문했어요.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작하는 곳이었죠. 거대한 공장 안에서 높이 15m, 무게 400톤짜리 압력 용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이 1mm 오차도 없이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산 김영철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압력 용기는 전 세계에서 4곳만 만들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품질은 미국, 프랑스와 동등하고 가격은 30% 저렴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한국은 원전을 수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해외 건설 경험 없이 어떻게 UAE 사막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한전 CEO와 만났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죠.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장담하십니까? CEO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30년간 국내에서 완벽한 건설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과 시스템을 UAE에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실패는 우리 사전에 없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받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한국 방문을 마치고 아부다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2012년 7월 19일 드디어 바라카 원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였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와 바위, 그리고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기뿐이었습니다. 착공식장에 한국 기술진 300명이 도착했어요. 앞으로 3년간 이곳에서 생활할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한전 현장 소장 정민호 상무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UAE에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 겁니다. 공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 뒤 저는 첫 번째 도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오전 7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0시만 되면 현장 온도가 45도를 넘었어요. 오후 2시에는 50도를 찍었죠. 야외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민호 소장이 대책을 내놓았어요. 작업 시간을 변경하는 거였죠. 새벽 4시 30분 시작, 오전 11시 종료,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재개. 한국 기술자들은 불평 없이 따랐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문화적 차이였어요. 2012년 8월 라마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무슬림 노동자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마실 수 없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적응했어요. 그들은 무슬림 동료들 앞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존중이었죠.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정률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했어요. 2012년 10월 공정률 5% 시점에서 저는 UAE 젊은 엔지니어 200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6개월간 원전 건설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그중 한 명이 27세 아흐메드였어요. 그는 한국에 가기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기술은 언어를 넘어선다. 열심히 배우고 오게. 6개월 뒤 아흐메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로 기술 용어를 구사했고 용접 기술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말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저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아랍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2013년 초 바라카 현장에는 한국인 2,800명과 UAE 인력 1,2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2020년까지 원전 4기를 완공하는 것. 사막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정민호 소장이었어요.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1호기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죠. 2시간 뒤 저는 바라카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한국기술진 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균열은 원자로 건물 외벽 기초부 3곳에서 발견됐죠. 길이는 각각 30cm, 50cm, 80cm였어요. 품질관리 책임자 김태현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사막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도 이상 나면서 콘크리트가 급격히 수축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지만 보수가 필요해요. 저는 물었죠.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달입니다. 1달 지연은 전체 공정에 치명적이었어요. 계약상 지연 배상금 조항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어요. UAE 바라카 원전에서 균열 발견, 한국 기술력의 의문.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UAE의 한국 선택은 실수였다. 프랑스나 미국을 선택했어야 했다. 프랑스 아레바 CEO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경고했지 않습니까? 경험 없는 한국에게 맡기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UAE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이 계약 재검토를 주장했어요. 저는 압박을 받았죠. 파리드, 당신이 한국을 밀어붙였잖소. 책임질 수 있겠소? 그날 밤 저는 정민호 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는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72시간 주십시오. 완벽하게 보수하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콘크리트 전문가 10명이 급파됐어요.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균열 부위를 정밀 절단하고 특수 에폭시로 충진하고 보강 철근을 추가했죠. 섭씨 48도 폭염 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72시간째 되는 날 새벽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UAE 독립검사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어요.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검사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죠.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날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균열은 완전히 보수됐습니다. 한국팀은 약속대로 72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공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한국 기술을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신뢰합니다. 그날 저녁 정민호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위기는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3월 저는 특별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수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UAE 원전 운전원 1기 수료식이었어요. 6개월간 한국에서 집중 교육을 받은 UAE 젊은이 50명이 수료증을 받았죠. 그중 한 명이 29세 살림이었습니다. 그는 아부다비 출신으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식 후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죠. 어땠나? 살림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단순히 버튼 누르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눌러야 하는지,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살림은 계속 말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강사들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원전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확실하지 않으면 멈추고 물어봐라. 안전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2015년 9월 두 번째 그룹 100명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이 아닌 1년 과정이었어요. 원자로 물리학, 열수력학, 계측 제어, 방사선 안전까지 심화 교육이었죠. 저는 그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시뮬레이터실에서 UAE 연수생들이 사고 시나리오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냉각수 상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죠. 한국 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UAE 연수생 5명이 팀을 이루어 대응했습니다. 주재어실 운전원 역할, 터빈 운전원, 전기 운전원, 비상계획 담당자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어요.
15분 만에 상황을 안정화시켰죠. 교관 이준석 책임이 평가했습니다. 80점입니다. 대응 속도는 좋았지만 소통이 부족했어요. 비상 상황에서는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연수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2016년 5월 첫 번째 그룹 50명이 UAE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2세 파이살이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를 학생이 아닌 미래의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과거에 겪은 실수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죠. 그게 진짜 기술 이전입니다. 2016년 말까지 총 200명의 UAE 인력이 한국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바라카 현장으로 돌아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장 회의에서 아랍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들렸죠. 어느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UAE 젊은 기술자가 한국 선배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설명하다가 직접 시범을 보였죠. UAE 기술자는 따라하며 배웠습니다. 국적이 다르지만 그들은 한 팀이었어요. 그의 송년회에서 살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한국 기술자들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술뿐 아니라 자세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넘어 마음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2017년 3월 24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이 완료됐어요. 계약상 완공일은 2017년 6월이었는데 3개월 앞당긴 거였죠. 저는 현장 완공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원자로 건물 앞에 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2012년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5년 만에 높이 60m 원자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죠. 외벽에는 한치의 하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민호 소장이 안내했습니다. 중앙 제어실로 들어가니 최첨단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APR 1400 모델의 핵심이었죠. 1호기와 똑같은 시스템을 앞으로 2, 3, 4호기에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사는 3일간 진행됐어요. UAE 원자력 규제청 검사관 10명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 5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조물 검사, 기계 설비 검사, 전기 개통 검사, 계측 제어 검사, 모든 항목을 꼼꼼히 점검했죠. 3일째 되는 날 오후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규제청 검사팀장 압둘라 박사가 말했어요. 건설 품질은 국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일부 항목은 기준을 초과했어요. 합격입니다. 현장에 박수가 터졌죠. 더 의미 있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2017년 5월 UAE 최초의 원전 운전원 자격 시험이 실시됐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50명이 응시했죠. 시험은 필기, 구술, 실기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구술 시험 면접관으로 참여했어요. 살림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질문했죠. 만약 냉각수 펌프 2대가 동시에 고장나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살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비상냉각 시스템을 기동합니다. 동시에 원자로 출력을 낮추기 시작하죠. 예비 펌프를 투입하고 냉각수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원자로를 정지시킵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명 중 47명이 합격했어요. 합격률 94%였죠. IAEA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합격률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한국의 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증거죠. 2017년 8월 드디어 UAE 자체 운전원들이 1호기 시험 운전에 투입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옆에서 지켜봤지만 실제 조작은 UAE 운전원들이 했어요. 원자로 기동, 출력 상승, 정상 운전,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됐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UAE 에너지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1호기는 상업 운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020년 상업 가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장관이 물었죠. 확신하는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지막 관문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상업운전 허가였죠. 아무리 건설과 시험이 성공적이어도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 없이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승인을 받기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어요. 2020년 8월 1일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식이 열렸어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됐죠. 대통령궁 인근 컨벤션 센터에 UAE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한전 사장, 두산 회장, 그리고 정민호 소장도 있었어요. 8년 동안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이었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왕세자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오늘은 UAE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우리는 중동 최초로 원자력 발전에 성공했어요. 이것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왕세자께서 버튼을 누르자 대형 화면에 바라카 원전이 나타났습니다. 터빈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했어요. UAE 전력망에 첫 전기가 공급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1호기는 1400메가와트를 생산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CNN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2009년 한국을 선택했을 때 회의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고 정확히 지켰어요.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IAEA가 인증했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고 지금 우리 UAE 인력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2009년 UAE의 한국 선택을 비판했던 프랑스 아레바가 2020년 9월 한전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중동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하자는 거였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태도를 바꿨어요. 그들은 APR1400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미국 내 원전 건설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쟁자가 협력 요청자로 변한 거예요. 2020년 말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정민호 소장을 만났죠. 그는 이미 본사로 복귀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8년간 UAE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013년 균열 사고 때였습니다. 그때 파리드 박사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프로젝트는 끝났을 거예요. 박사님의 신뢰가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책임감과 완벽함이 저를 믿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그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야경을 보며 생각했죠. 1970년대 이 나라도 중동처럼 가난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UAE에 판 것은 원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능성을 판 겁니다. 가난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기술이 없어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 작은 나라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2024년 9월 14일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라카 원전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어요. 2012년부터 12년간의 대장정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4기 원전은 총 5,60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는 규모예요. 이제 UAE는 석유 발전 비중을 30% 줄일 수 있게 됐죠. 연간 2,2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경제적 효과였어요. 바라카 원전 덕분에 UAE는 전기요금을 15%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체들의 전력 비용이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높아졌죠.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인 알루미늄과 석유화학 분야가 혜택을 받았어요. 2024년 10월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기술팀 20명이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거예요. 그들은 사우디의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러 왔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과 일하는 게 어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기술을 이전했으며 우리를 존중했어요. 요르단과 이집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폴란드와 체코 같은 유럽 국가들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보였죠. 바라카 원전의 성공이 전 세계에 증명된 겁니다.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있다고. 2024년 11월 저는 아부다비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었어요. 강의실에는 200명의 학생들이 있었죠. 저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30년간 국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건설을 해냈어요. 둘째, 약속 이행입니다. 공기, 예산, 품질 모든 면에서 계약을 지켰죠. 셋째,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그럼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신뢰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돈은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12년간 그 신뢰를 쌓았어요. 강해 후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3세 마리암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바라카 원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바라카 원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4개의 원자로 건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12년 전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지금은 UAE의 미래를 밝히는 에너지원이 됐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원전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능성을 줬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나라가 첨단 기술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제 현실이 됐어요. 2009년 12월 27일 한국을 선택한 그날의 결정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닌 신뢰를 팔았고 우리는 그 신뢰로 미래를 샀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입니다. 2009년 전 세계가 비웃었던 그 선택. 하지만 UAE는 보았습니다. 화려한 경력서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눈빛을. 60년 역사가 아닌 단 한 번도 공기를 어기지 않은 기록을. 12년 뒤 섭씨 50도 사막에 우뚝 선 4개의 원자로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상대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이 UAE에 판 것은 원전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죠.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오직 신뢰 하나로 중동의 마음을 얻은 대한민국. 프랑스와 미국이 다시 한국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저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감동두투미는 세계가 놀란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전합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들이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감동두투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